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 많이 하시죠. 최근 뉴스를 보면 연일 시장이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기도 하고 널뛰기 하듯이 급락 급등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상승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수의 자산에만 자본이 집중되면서 다수의 참여자들은 철저히 소외되는 매우 기묘하고도 불균형한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26년도 하반기의 금융시장은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얼굴, 즉 다시 말해서 과열일지 아니면 상승이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빚으로 쌓아 올린 과도한 기대감과 그리고 역사적인 고점에 다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과거의 뼈아픈 위기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거대한 산업 인프라의 재편,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해진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력이 이 시장을 강하게 밑받침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엇갈린 신호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향후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분기점인지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거시 경제 환경과 기업들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 속에서 기업의 익숙한 투자 방식이나 맹목적인 추정만으로는 더 이상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막연한 공포나 근거 없는 낙관을 모두 내려놓고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진짜 신호를 객관적으로 해독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넘쳐나는 노이즈 속에서 펀드멘탈을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구조 변화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 그리고 변동성이 일상화된 시대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차분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화려한 지수의 이면을 읽어내고 투기가 아닌 본질적인 투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영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겉으로는 뜨거운 불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을 들여다보면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극단적인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소수의 대형주에만 자금이 쏠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평소 무겁게 움직이던 대형주들마저 최근에는 테마주처럼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단일 종목을 추정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등 파생 상품의 기계적 매매가 지수 변동을 비정상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ETF 본연의 가격 발견 기능마저 훼손되고 있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소수 종목 위주로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급해진 투자자분들이 무리한 비투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융자 잔고는 37조 원을 넘어서면서 레버리지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비투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제레미 그랜섬은 현재의 AI 열풍을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더 많은 자금이 몰려 거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는 스페이스 X와 같은 기업의 투자 열풍을 시장 정점의 대표적 징후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과열을 판단할 때 워런 버핏이 쓰는 버핏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수가 120%를 넘으면은 보통 과열로 보는데, 현재 미국은 200% 안팎으로 극도의 과열 구간에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최근에 150% 수준을 넘어서면서
10년 이래 가장 높은 그런 그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과열 단계에 진입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 증시는 물가를 반영한 장기 그 PER인 그 슐러 PE가 34배로 역사상 그 상위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그 이익 마진도 최고치인데 주가 배수마저 그 고점인 현상을 그랜섬은 일종의 그 이중 계산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훗날 이 두 지표가 동시에 꺾이게 된다면 시장은 그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AI 그 생태계 내에서 그 오픈 AI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서로 투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매출을 서로 부풀리는 그런 순환 투자 구조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특정 기업의 그 수익 모델이 무너지면 연쇄적인 그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과거의 그 닷컴 버블 당시에 기업들이 보였던 약점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현재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그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투자가 그만큼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향후 자본 지출을 줄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향후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강력한 매도세가 쏟아질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그 거품이 붕괴한다면 그 가장 강력 그 도화선은 금리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아서 중앙은행이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미래 수익을 앞당겨서 반영한 그 고평가 기술주들은 이자 부담과 그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경제 전반의 그 기초 체력 불균형도 매우 심각합니다. AI나 그 반도체 등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산업은 굳건히 성장하겠지만 내수나 전통 중소기업은 고금리 탓에 부진을 겪는 그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실물 경제는 차갑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 양극화와 그 불균형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긍정론도 팽팽합니다. 실체가 없었던 그 닷컴 버블 때와는 달리 지금의 그 주도주들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그 현금과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장을 이끄는 그 M7 그 기업들의 그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무려 46%에 달하면서 그 과거 버블 때보다 훨씬 건전한 수익성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번 그 랠리를 단순한 그 테마가 아니라 물리적 인프라 투자가 동반된 그 거대한 산업 사이클로 봅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향후 수년간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하고 그 전력 인프라에 약 그 7.6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확실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거품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국내 증시의 이익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 그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30%가량 성장해서 350조 원을 그 가볍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기업들의 그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이 지수를 탄탄하게 밀어올리는 전형적인 그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적 랠리의 그 최전선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증가분 중 그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73.5%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특히 과거하고는 다르게 3, 5년 이상의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이익의 그 지속성까지 확보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우리 증시의 그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렴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코스피의 그 12개월 선행 PER은
7배에서 8배 수준으로 미국이나 다른 신흥국 증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주가가 올랐지만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함께 가파르게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시장의 그 상반된 시그널을 살펴봤습니다. 법빛 지수 사상 최고치와 비정상적인 그 레버리지 투자는 분명히 그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빅테크의 그 현금 창출력하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그 강력한 실적 회복 역시 외면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결국 막연한 두려움이나 과열된 그 탐욕을 버리고 숫자로 증명되는 그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그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증시의 그 목표치를 크게 높여 잡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2,000포인트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JP 모건은 강세장 시나리오 하에서 무려 15,000포인트 도달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단순 반등을 넘어서 구조적인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그런 파격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일만 시대를 안정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온기의 확산입니다. 언제까지 그 반도체만 오를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가 그 닦아놓은 길 위에서 방산이나 전력기기, 조선 등 그 꾸준히 실적을 내는 기업들하고 그동안 소유되었던 그 자동차, 바이오 업종으로 실적 순환매가 확산되어야 그 시장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밸류업, 즉 그 증시 구조 개혁입니다. 다행히 그 최근 밸류업에 참여한 상장사들이 미참여 기업보다 주가 수익률이나 자본 효율성에서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그 실제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는 주주 친화 정책이 확산되는 것은 우리 증시 그 밸류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그 유동성에 기반한 그 머니 무브 현상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정부의 그 증시 부양 의지가 맞물리면서 그동안 그 부동산에만 묶여있던 가계 자산이 서서히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그 고객 예탁금이 80조 원에 육박할 만큼 든든한 그 수급 동력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그 집중을 해야 할까요? JP모간은 강세장을 주도할 그 최선호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차, 삼성생명을 꼽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AI 실적 성장이나 밸류업이라는 그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상승 모멘텀을 그 확보한 이른바 승자가 계속 이기는 종목들이라는 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수익률이 더 좋았던 SK 하이닉스가 최선호주에서 그 빠졌다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나빠서가 아니라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앞으로 오를 그 목표주까지 공간, 즉 추가 상승 여력이 수치상 더 많이 남은 삼성전자를 매력적으로 본 합리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대형 IT주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수가 오르며 발생하는 부의 효과를 누릴 백화점이나 여행 등 내수 소비업종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가격이 많이 하락해 가격 매력이 높아진 바이오 기업이나 금리 완정화 시에 수혜를 보는 고배당 금융주, 우선주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도 매우 유효합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또 다른 변화는 주주 행동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과거 외국계 펀드에 국한되었던 주주 제한이 국내 기관과 소액주주 연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분쟁도 늘고 있고, 이를 통한 배당 확대 등 주주 가치 제고 압박은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밸류업 공시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올해 4월 기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상장사 700곳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들의 누적 주가 수익률이 미공시 기업을 68%포인트나 크게 웃돌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이 실제 시장의 보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별로 온도 차이는 큽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등 실질적인 자금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공시가 늘고 있지만 아직 자사주 매입 비중은 4%에 불과해서 저평가 해소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시 변수 중에 환율 상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르내리면서 불안감을 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투자 등 구조적 달러 수요가 커진 뉴노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수급에 불리할 수 있지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 주력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가격 경쟁력하고 이익 모멘텀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하반기에는 배당주 투자 매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 투입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는 제도적 압박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인 주주 환원 여력이 커진 배당 가치주에 대한 프리미엄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물론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이 갑작스럽게 치솟으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하고 관련한 트럼프 리스크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도 시장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일 종목에 집중된 레버리지 파생 상품들이 기계적으로 매매를 쏟아내면서 시장 변동성을 비정상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AI 열풍의 실질적인 수혜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확충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엄청난 전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국내 전력기기 산업이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업종들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년을 내다보는 튼튼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세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만큼이나 수비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고평가된 기술주에 몰빵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국채나 현금을 보유해서 갑작스러운 지수 하락 시기에 대비하는 방어적인 재산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성장주하고 배당 가치주를 적절히 섞는 균형 잡힌 전략이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말 풀릴까요? 현재 코스피 전체 PBR은 여전히 1.3배 안팎으로 역사적으로나 글로벌 기준으로나 저평가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기업들의 투명한 거버넌스와 배당 확대로 실천될 때 진정한 디스카운트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해외 시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비교적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일본, 캐나다나 다른 신흥국 인덱스 펀드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소량 분산 보유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팩트 체크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산다고 테마주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실제 이익, EPS와 마진율이 정말로 좋아지고 있는지 재무제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대 수익률을 너무 허황되게 잡지 마시고
5%나 6%의 그 탄탄한 배당 수익이 장기 투자에서 얼마나 큰 복리의 그 마법을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투자의 그 시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만약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갭 상승 출발을 한다면 섣부른 추격 매수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을 노린 그 데이 트레이딩은 프로들의 영역입니다. 시장에서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노이즈와 진짜 그 경제 펀더멘탈을 철저히 분리해서 보는 냉철한 눈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소비받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기 위한 과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부실 기업을 시장에서 단호히 표출시키고 연기금 같은 기관의 그 수요 기반을 탄탄히 그 다져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0월에 도입될 예정인 그 코스닥 승강제가 우량 기업들을 재평가받게 하는 그 중요한 긍정적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는 비관과 낙관이 그 극명히 엇갈립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충격과 그리고 실적 그 실망감이 겹치면 큰 폭의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기업들이 펀더멘탈을 입증하고 밸류업이 그 안착을 하면 코스피 1만 시대를 훌쩍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미국 연준의 행보, 반도체 기업의 그 뚜렷한 가이던스, 그리고 환율 안정이 향방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이런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현기증 나는 그 변동성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외부 충격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면 이는 그 도망칠 때가 아니라 싼 값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매수 찬스입니다. 시장의 그 과도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그 멘탈 관리가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비투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자금으로 무리하게 투자하시거나 2030 그 세대분들이 한두 종목에만 그 몰빵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시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잃지 않는 장기 레이스를 이어가는 것이 험난한 장세를 이어가는 확실한 비법입니다. 시장이 그 화려해 보일수록 유혹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지수가 얼마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 계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쏟아지는 그 잡음을 차단하고 묵묵하게 돈을 벌어서 주주들과 기꺼이 이익을 나누는 진짜 기업들을 찾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하반기 여러분 모두의 지혜롭고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